뭐 요즘 인기 있는 소설 이런 거 경제 관련 책을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 밀리의 서재 맥심도 있어가지고 맥심을 무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애플이 실수로 만들어버린 가장 완벽한 태블릿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2021년 9월 15일날 공개된 태블릿, 최신 태블릿은 아니긴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와 너무너무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직접 구매를 써봤고요. 몇 개월 동안 써보면서 진짜 아이패드 미니를 사야 한다, 진짜 이것 때문에 꼭 써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장 완벽한 성능.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성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와이파이 64기가 기준으로 가격은 23만원, 프로세서 A15 바이오닉 칩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램 4기가, 내장 용량 64기가, 마이크로 SD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 후면 1200만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4K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5078mAh로 최대 10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의 홍보 문구가요, 메가 파워 미니 사이즈드. 그러니까 성능은 진짜 엄청 좋아, 메가야, 하지만 사이즈만 이렇게 미니야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요, 실제 애플의 그 M1 칩 있죠, 정말 그 인텔이나 암드를 싹 바르고 있는 그 M1 칩, 그 대단한 M1 칩을 제외하고는 애플에서 가장 좋은 프로세서인 A15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벤치마크 성능을 보면 싱글코어가 1583, 멀티코어가 4557이 나옵니다. 60만원 초반대의 가성비 태블릿이지만 지금 128만원에 팔리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 탭 S8 울트라와 비교해도 꽤 격차가 나는 모습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감성은 애플, 성능은 삼성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둘 사이에 따라갈 수 없는 격차라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삼성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만 실제로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성능을 따지면 어쩔 수 없이 애플로 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이런 태블릿의 경우에 사실 성능을 따질 때는 CPU도 정말 중요하지만 GPU도 정말 중요합니다. 게임 같은 걸 때 GPU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CPU와 GPU 모두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뭐 게임밖에 없죠. 제가 실제로 원신이나 이런 카트라이더, 배그 같은 걸 플레이해봤을 때 최고 사양 옵션으로 플레이해도 프레임 드랍 전혀 없이, 렉 전혀 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CPU, GPU 모두 돌리는 게이밍이 이렇게 된다면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그 단순 필기에서부터 영상 시청, 인강 시청, 줌 회의, 엑셀 작업, 동영상 편집 등등등등 모든 것들을 수월하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업데이트 받는 것도 굉장히 빠르죠. 와이파이가 빨라서도겠지만 실제로 얘 성능 자체가 정말 좋다 보니까 뭐 설치하거나 이럴 때 정말 뭐든지 금방 깔리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갤럭시 탭 S8과 아이패드 미니를 집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고 아이패드 프로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어플 같은 거 받을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얘랑 얘의 속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 받는 속도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고요, 얘는 설치 딱 누르면 잠시 뒤에 다 다운이 돼 설치되어 있는 모습, 벌써 됐다고? 라며 놀랄 정도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휴대성입니다. 사실 이 태블릿의 포지션은 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가까운 휴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노트북처럼 다양한 생산성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그 가볍다는 아이패드 에어만 봐도 무려 무게가 460g입니다. 갤럭시 탭 S8 500g이에요. 케이스까지 끼게 되면 뭐 무게는 훨씬 더 나가겠죠. 그런데 얜 고작 293g입니다. 그 스마트폰 중에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는 갤럭시 폴드 3가 270g이거든요. 폴드랑 무게차가 얼마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엔 스마트폰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마트폰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태블릿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생산성은 챙기면서 휴대성은 또 최고로 챙긴 그런 느낌이에요. 배터리가 10시간이나 가다 보니까 데일리로 휴대하면서 게임 용도로 뭐 보조 필기용으로 쓰기에 정말 좋은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걸 백팩에 넣고 혹은 제 사무용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할 때 쓰는데 이걸 챙겼나 까먹을 정도로 정말 가벼워요. 정말 휴대성만큼은 태블릿 중에서 뭐 넘볼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생산성입니다. 솔직히 필기용으로 쓰면 화면이 좀 작긴 합니다. 이렇게 손을 대고 쓰면 일단 이 팔이 이 화면의 반절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필기용 태블릿을 원한다면 솔직히 미니는 제외시키는
쓰는 게 속이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손이 좀 작은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엔 답답해 미칩니다. 최소한 12인치 이상은 가야 쾌적하게 필기를 할 수 있어요. 10인치 이상을 보면 사실 아이패드 9세대나 갤럭시 탭 X6 라이트 이 정도가 가성비 좋은 필기 머신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피스 365로 이렇게 PDF 파일 불렀는데요. 저렇게 확대해서 서명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피스 365로 엑셀 불러와서 엑셀 작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보이시죠? 업무 용도로 쓰기에도 정말 괜찮은 너무 휴대성 좋은 태블릿이에요. 생산성 용도로 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자, 갤럭시 스텝 S8 보이시죠? 지금 얘 같은 경우 점점점 이렇게 뭐가 달려있죠? 얘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2-in-1 태블릿이 아니에요. 2-in-1 태블릿이라고 하면 이렇게 밑에 복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전용 키보드가 있어서 끼우면 착 하고 붙어가지고 얘를 태블릿이 아니라 노트북처럼 노트북 모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2-in-1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요즘 반대로 노트북들 중에서도 2-in-1 노트북이라고 해서 노트북이지만 태블릿 모드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뭐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엔 2-in-1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다가 키보드를 붙여서 쓰고 싶다면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서 얘랑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 굳이 휴대성을 위해서 태블릿을 샀는데 여기다가 그 무거운 키보드를 사서 붙여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램이나 갤북 프로 같은 1kg 이하대 노트북을 사는 게 속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얘는 오히려 8인치라서 저는 생산성이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갤럭시 스텝 8처럼 11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이렇게 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좀 이렇게 많이 가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키보드로 쓰자니 또 이것도 좀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고 작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쓸 바에는 키보드를 붙이고 만다. 얘는 어떠세요? 더 안 보이죠? 이렇게 쓰는 건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사이즈가 그냥 진짜 편하게 스마트폰 치는 것처럼 칠 수 있어요. 스마트폰보다 오히려 화면이 넓어서 오타가 되게 적고요. 지금 이 화면이 넓다, 손가락이 양 끝으로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화면을 반으로 분리해서 키보드를 치면 진짜 빨리 됩니다. 양 끝에 엄지 붙여서 쓰다 보니까 문서 작업할 때 진짜 빨리 써져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엔 키보드가 아닌 스마트폰 키패드 입력이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아이패드 미니의 입력 방식 정말 마음에 드실 거고, 이 작은 화면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미친 엔터테인먼트 만족감. 제가 미니 6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는 어떤가 찾아보다 보니까 다나와 후기 중에 진짜 너무 공감 가는 후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화질이나 크기나 가격이나 너무 좋다, 성능도 진짜 좋아서 아이패드 프로 쓰는 거랑 똑같음, 음질이나 배터리도 좋음. 진짜 대박입니다. 2266, 1488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326 ppi 픽셀 per 인치라 그래가지고 인치 대비 픽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걸 따지면요 326 pp이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보다 오히려 더 높은 pp이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장점입니다. 보세요. 잘 티가 나나? 근데 진짜 선명합니다. 보면 조금 뻥쳐서 앞에 있는 것 같아. 어우 징그러. 다른 거. 그리고 최대 밝기도 500니트까지 밝아져서 휴대하면서 야외에서 보기에도 정말 좋고 충분히 밝습니다. 솔직히 몰입감만 생각한다면 어떠세요? 당연히 이쪽이죠. 화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몰입감은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엔 휴대성에 좀 더 특화된 태블릿 같아요. 집에서 볼 때는 사실 이런 게 더 좋긴 하죠. 세워놓고 딱 각 잡고 보는 거. 근데 동영상 어디서 제일 많이 보세요? 다들 집에서 많이 보시나? 주로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안에서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럴 때 대중교통 안에서 이렇게 큰 거, 자 이렇게 딱 펼쳐서 보면 어때요? 야 좋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는 영상 정말 의도치 않게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옆사람 이렇게 보고 있죠. 공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딱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색감 차이 살짝 봐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빛 반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겔탭은 빛 반사가 좀 많이 심하네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미니로는 영상보단 이런 책을 좀 많이 봅니다.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밀리의 서재 진짜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책 읽고 싶다? 근데 책 사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밀리의 서재 구독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12,000원인가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원하는 책 어떤 거든 다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되고요. iOS에서 결제해도 안드로이드 어플 받아서 볼 수 있고요. 컴퓨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구독 서비스 같아요. 요즘 인기 있는 소설 이런 거 경제 관련 책을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밤마다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밀리의 서재 맥심도 있어가지고 맥심을 무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을 때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지원해가지고 주변 밝기에 따라서 적당한 밝기, 적당한 색 온도를 얘가 알아서 바꿔주니까 당연히 캔들 같은 전자책이 훨씬 좋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쾌적하게 오래 읽어도 눈 아프지 않을 정도로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핸디하니까요. 근데 스피커 성능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영상 편집하거나 집중할 때 듣는 음악인데 코딩 음악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스피커가 달려있는데요. 이 둘 중 하나는 가짜고요. 이 둘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쿼드 스피커인 척 디자인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스피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쿼드 스피커를 가진 태블릿들에 비하면 솔직히 음량 크기나 음량의 깊이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충분히 들어줄 만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요. 넓은 사무실 공간을 전체를 다 채울 정도는 아니겠지만 방에서 나 혼자 음악 들을 때는 정말 괜찮을 정도의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격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거죠. 와이파이 64기가 모델이 24만원입니다. 아이패드 에어만 봐도 77만 9천원이거든요.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래에 걸어둔 Q10 링크에서 구매하게 되면, 저도 거기 샀거든요. 61만원에 살 수 있고 20불 할인 쿠폰까지 먹이게 되면 50만원 후반대로 살 수 있어서 정말 가성비가 좋아집니다. 원래도 가성비가 좋았지만 할인을 이용하는 거죠. 갤럭시 7 FE 팬 에디션 와이파이 128기가 모델과 가격이 비슷한데요. 사실 겔탭 같은 경우에는 S펜 포함에다가 용량도 얘에 비해 2배나 되다 보니까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능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학습 용도로만 쓰겠다라면 당연히 갤럭시가 좋지만 엔터테인먼트 용도라면 진짜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따라올 태블릿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디자인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휴대성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얘를 쓰고 있는 그 만족감을 따지면 거의 98점? 정말 만족스러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2점, 완벽하지 못한 그 2점은 뭐냐? 단점이 있긴 합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보면서 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120Hz가 아닌 60Hz까지만 지원을 해서요. 눈이 좀 불편합니다. 지금 이 영상 한번 해보세요. 밑에 지금 1080p 아마 FHD로 돼 있으실 텐데 이걸 720p HD로 바꿔보세요. 화면이 질이 좀 구려지죠. 자, 그리고 그거보다 낮은 SD로 가보세요. 막 눈 썩습니다. 얘도 그래요. 이미 제가 쓰고 있는 다른 태블릿들, 제 핸드폰 다 120Hz라서 정말 쾌적하게 화면 돌리고 뭐 이것저것 스크롤하면서 그리고 웹서핑할 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얘는 60Hz예요. 화면을 넘길 때마다 눈이 너무 답답해요. 아무리 엔터테인먼트 용도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단한 그림이라도 그리다 보면 솔직히 화면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2 정품을 사게 되면 가성비가 훅 떨어지겠죠. 애플 펜슬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아이패드 미니로 필기하거나 조금 그림 낙서라도 그리실 분들은 쿠팡에서 2-3만원대 블루투스 펜슬 사셔서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말 가성비 넘치고 너무너무나 훌륭한 태블릿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리뷰해봤습니다. 혹시 이 미니 말고도 저에게 맞는 태블릿은 뭘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예산과 여러분의 사용 목적을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딱 맞는 가성비 좋은 태블릿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